자, 이번 시간에는 업자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 비스포크 이야기 시리즈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얘기도 좀 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비스포크의 호혜에 대한 시리즈 5편을 갖다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사실 이제 업력이 한 3년이 넘게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하우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죠. 뎁스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업계에 있으면은 당연히 알게 되는 공공연한 사실을 사실은 업자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본인들이 캥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암암리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그 다른 데서도 다 따라해요. 나도 쉽게 해서 돈 벌겠다. 이런 심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하면서도 불구하고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길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사례는 저희 쪽에 유어 온핏의 재단사 분들 중에서 유어 온핏을 나가서 다른 데 가신 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홍대 사무실에 이제 지나가다 들렸다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뭐 꼭 딴지를 걸려고 그런다기보다도 그분하고 제가 뭐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그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한다고 런칭을 했던데, 그게 비스포크입니까? 그 1대1 패턴 재단 선생님이 만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수미지로 패턴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뭐 요즘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미지로와 같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이제 조정을 내서 만드는 그런 비스포크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단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쉽게 하는 거죠. 쉽게 하는데 돈은 돈대로, 비스포크라고 해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유저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항상 와서 가봉, 중가봉 다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스포크로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맞춤의 5단계에서도 비스포크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재단사의 역량이 노하우나 몇십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서 1대1 패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비스포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비스포크는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비스포크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 본인들은 일을 쉽게 하면서 왜 가격을 높게 받느냐 이거죠. 그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지금 그 샵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겪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복 전문이기 때문에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는 유명하지만 뭐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딩 고객들 같은 경우는 뜨내기 장사라고 해요. 이 업계에서는 뭐냐면은 웨딩 고객으로 왔다가 다시 옷을 만든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팔고 치워버린다 라는 식의 개념.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죠. 뭐 치수 관리 이런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팔면 그만인 거예요. 기성복 팔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뭐 여러분들이 겪기는 좀 쉽지 않을 그런 샵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여기도 조금은 이름이 있는 샵입니다. 비스포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조금은 좀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에 그 대표가 나왔는데 본인을 테일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테일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테일러라고 하면은 본인이 재단을 하고 이게 패턴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재단사의 역할인데,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몇십 년 동안 겪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본인 스스로 테일러라고 한 거는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포장, 그게 과장 포장이 아니라 그건 거짓 포장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업계에 있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유어온핏이 어떤 공방을 쓰고 그 재단사 선생님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 공방은 이제 비스포크 공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수미주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방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저희 쪽 유호 온핏에 어떤 수미주라 공방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거기 가격에 보통 1.5배 이상이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유호 온핏은 거기를 안 쓰냐? 거기 퀄리티 좋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퀄리티 좋다는 말을 정평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왜 안 쓰냐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저 같으면은 비스포크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수미주라인데 가격이 거의 비스포크랑 거의 근접해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은 비스포크 공방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건데 거기를 써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제 블로그에다 지적을 했더니 그쪽 팬분들이 뭐 딴지 걸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네. 뭐 한 명이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 사실 팬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제 거기 업체를 갖다 막 까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적을 냈던 거고, 제가 그때는 블로그에 적었을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적었던 게 아니라 좋게 적었습니다. 제 의도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적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진실을 얘기하는데 제게 진실이 아닌 게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근데 업계에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비스포크 공방에 갔는데 그쪽 업체 옷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재단사가 있어요? 이랬더니 여기에 원래 옷을 했었나요? 그건 아닌데 한 2달 전에 재단사를 뽑았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있다가 재단사를 이렇게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사를 뽑아서 그 재단사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느냐? 우리가 쓰는 비스포크 공방에. 왜? 실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제 블로그의 댓글에 또다시 글을 남겼어요. 답글로. 거기 1대1 패턴 맞는 거 맞다. 그리고 재단사 선생님을 최근에 이렇게 구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 공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맞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비스포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도 가격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재단사를 영입하고 이러다 보면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이렇게 1대1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미주라와 같이 있는 패턴에서 수정을 하는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허나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이제 좀 더 많이 유명한 비스포크 샵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비스포크 샵입니다. 어디라고는 콕 집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한 데가 있어요. 예전에 좀 배우겠다고 하는 재단사, 어린 재단사, 경력이 짧은 재단사한테 월급은 50만원 주면서 너희들이 옷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옷을 입어봐야 되진 않느냐 해서 200만원짜리 옷을 갖다가 하게 만들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 업체는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업체가 비스포크 공방, 우리가 사용을 하는 비스포크 공방에 왔던 얘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까는 겁니다. 왜? 그런 업체는 좀 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하는 게 과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고 이렇게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그쪽도 1대1 패턴이 아니라 있는 패턴에 수정을 내서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재단사가 직접적으로 채촌을 하고 가봉을 보지 않습니다. 재단사가 아닌 사람이 가봉과 중가봉을 봐요. 그러니까 재단사가 패턴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가봉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패턴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패턴에서 수정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충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잘 맞는 패턴, 유호원핏도 수미주라의 체킹복이 4가지 패턴이 있는데 입혀보다 보면은 잘 맞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그냥 그 사이즈대로 이렇게 뭐 대충 만들어서 옷 입혀놓고서 가봉 본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가봉과 중가봉을 볼 거기 때문에 패턴 1대1 패턴 만드는 거를 그냥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 노하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고 입혀놓고 나서 가봉 중가봉 보면서 그걸 갖다가 보정을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1대1 패턴을 만드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마스터 테일러가 제대로 배운 테일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라서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건데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그 비스포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대1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패턴을 수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1대1 패턴보다 이렇게 옷이 안 나오느냐? 가봉과 중가봉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대1 패턴을 만드는 어떤 재단사의 노하우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더 쉬운 과정으로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미주라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미주라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바리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재단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는 거는 수미주라 공방에 있는 재단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봉과 중가봉을 갖다가 재단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의도를 재단사가 이거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반영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옷이 잘못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비스포크의 가치를 운운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는 비스포크의 가치를 운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장인의 노하우가 반영이 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들 보다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스포크 재단을 한다는데 어떤 패턴지를 꺼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1대1 패턴을 만들어 둔 거를 걸어 두고 나서 가져오는 거냐? 보통 1대1 패턴을 만들 때는요,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샵이나 비스포크를 한다고 하면 무슨 뒤에 무슨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쫙 걸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패턴지인데, 그 패턴지는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그렇게 두껍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대1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거, 유호원핏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두꺼운 걸 써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왜냐 계속 수정과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가봉 중가봉을 거치면서 수정과 보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두꺼운 거다. 이거는 정형화된 패턴, 1대1 패턴이 아니라 있는 패턴에서 수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 많아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보면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흘려갈 수 있지만 저기서 왜 저걸 쓰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거는 1대1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패턴에서 수정을 내서 가봉 중가봉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본인들은 일을 쉽게 하면서 본인들은 일을 쉽게 하면서 유저들은 항상 옷을 만들 때 가봉 중가봉 보게끔 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호원핏이 1대1 패턴을 만들어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올 필요 없이 그냥 치수 조정만 하면 된다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본인 몸에 맞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미주라고 똑같은 겁니다. 본인 패턴이 있잖아요. 수미주라도 와서 체킹복을 입어보고 하는 거는 본인 패턴을 맞는 걸 찾기 위해서인데, 본인한테 맞는 1대1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번에는 좀 바지 통을 좀 늘리고 싶다, 약간 통바지를 입고 싶다, 그럼 치수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체형 보정은 다 맞게끔 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핀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옷에다가 반영만 시키지 패턴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려면은 이거는 패턴에서 한 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싱크를 맞추면서 하니까 똑같은 일을 2번을 하게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반영된 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봉과 중가봉을 보기 마련인 거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스포크라고 하고 가봉과 중가봉을 본다고 해서 그걸 같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스포크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잘 맞는, 체형 보정이 잘 된 본인만의 패턴을 만드는 재단사의 노하우가 거기에 담기는 그 과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장인 정신이 녹아들었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갖다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트렁크 쇼라는 걸 하죠.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트렁크 쇼를 한다. 그래서 그때 아니면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옷을 한번 한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어떤 비스포크 1대1 패턴을 만드는 비스포크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와서 채촌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패턴을 만들고, 다시 그 패턴을 기반으로 옷을 가지고 와서 가봉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중가봉을 보고, 이렇게 보통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3번도 보고 4번도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옷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3번 하고 4번 와야 되는데 보통 2번에서 끝내죠. 왜?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체킹복을 입고 나서 그거를 가봉, 그러니까 그거에서 핀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MTM이에요. MTM 방식이라는 거죠. MTM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죠. 왜냐면 재단사가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만 보다 보면 재단사가 이렇게 핀발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숨줄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 트렁크쇼를 한다고 할 때도 트렁크쇼 영상들을 잘 보십시오. 잘 보다 보면은 체킹복을 입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여러 번 오면은 그 경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체킹복을 입혀놓고 거기에서 핀발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간단하게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비스포크의 가치를 운운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치를 운운하면 제대로 해야죠. 본인이 하던 원래 하던 비스포크대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옷에 문제가 생기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데가 항상 보면은 가치 운운하고 문화 얘기를 하고 약간 포장을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데가 꽤나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동네 맞춤샵 중에서 정말 본인이 1인 샵을 하면서 본인이 채촌을 하고 이걸 하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진짜 비스포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데를 갖다 비스포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줄 알면은 좀 가릴 수 있을 겁니다. 허와 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가봉, 중가봉에 대한 또 재미있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